안녕하세요, 기자 최훈민입니다. 최근에 JTBC에서 허쉬라는 드라마가 시작했어요. 이 드라마가 기자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제가 드라마 업계에서도 일을 좀 했었고 현재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허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JTBC 드라마 허쉬는 정진영 기자라는 분이 예전에 썼던 소설 침묵주의보를 극화한 작품이에요. 정진영 기자는 헤럴드 경제와 문화일보를 거친 기자입니다. 뮤지컬 배우 박준면 씨와 결혼해서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작품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점점 회사원으로 변모했다가 다시 기자로 돌아오는 한 기자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기자가 되면 2번 정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랬는데요, 처음에 오는 선택은 이슈형 기자로 살 거냐 발굴형 기자로 살 거냐 라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슈형 기자라고 하면은 정말 일간지에서 늘 이야기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생성되는 이슈를 따라가는 기자를 이야기하고요, 발굴형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심각한데 라고 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뭐가 좋은 기자고 뭐가 나쁜 기자라는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성향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약간 발굴형을 택해서 그쪽으로 조금 살아온 기자입니다. 그러다 연차가 쌓이면 기자는 후배를 관리해야 할 관리형 회사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기자로 남을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제가 딱 그 나이쯤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회사 이름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매일한국이라고 나오는데요, 극 중에서 이 회사는 65년 된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한국일보 있잖아요, 한국일보가 66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매일한국이라는 그 상호를 보자마자 이거 한국일보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있던 직장이 매일신문이었으니까 이 이름을 보자마자 기분이 조금 묘했습니다. 드라마상 건물의 외경은 안국역에 있는 삼환기업이에요. 건설회사인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이 근처에서 나왔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옥상신에서 나오는 거는 서소문에 있던 중앙일보 사옥입니다. 최근에 중앙일보는 상암동으로 옮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앙일보 사옥이니까 JTBC에서 촬영하는 걸 허가해 줬겠죠. 저희 회사가 중앙일보 사옥 바로 건너편에 있어서 옥상신이 나올 때마다 저희 회사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드라마 업계에서도 일을 좀 했었고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 드라마에 대해서 조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 드라마 시청률이 첫 방이 3.4% 나왔고요, 두 번째 방송이 2.6% 나왔습니다. 같은 시간대 JTBC 드라마였던 우아한 친구들이랑 비슷한 성적인데요, 그렇게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주연이 황정민이고 윤아인데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4~5% 정도는 넉넉히 나와줘야 되는데 이 드라마가 가진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1화를 딱 보자마자 느낀 건 이거였습니다. 루즈함이랑 설명 과다, 이 두 단어가 생각났는데요, 제가 드라마 대본을 꽤 많이 봤었는데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병헌이 주연이었던 미스터 션샤인 있잖아요, 그 드라마 대본을 영문화 작업을 했던 게 저였어요. 이런 소일거리를 맡을 정도로 드라마 대본을 자주 보는 편인데요, 좋은 대본과 그렇지 않은 대본의 차이는 대본의 친절함에서 나뉩니다. 대본이 너무 친절하면 스토리 전체가 되게 루즈해지기 마련이에요. 특히 대본에서 부사나 형용사 이런 사용이 너무 많거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너무 장황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쉽게 지루함을 느끼거든요. 사람들은 타인을 판단할 때 대화로만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행동, 손짓,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데 너무 친절한 대본은 미술이나 감독의 연출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을 다 말로 풀어주다 보니까 너무 장황해져서 자칫 지루함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배우들이 부사나 형용사 그리고 상황에 대한 설명이 너무 세세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속도감 역시도 조금 빠른 전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연기를 잘하는 황정민 씨 연기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전 튀었어요. 사실 영화랑 드라마랑 되게 다르거든요. 제가 영화 배우들이랑도 작업을 해봤고 드라마 배우랑도 작업을 해봤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각각 다 다릅니다. 일단 드라마는요, 1시간짜리를 16개 찍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영화는 2시간짜리인데 3개월이 걸려요. 그러면은 촬영을 8배의 속도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하던 사람들은 영화 쪽으로 가서도 잘 적응하는 반면 영화 쪽 사람들은 드라마 쪽에 있는 속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대본이 다 나오고요. 대본을 기초로 한 만화책이 나옵니다. 이걸 콘티라고 하는데요. 그 콘티에는 대략적인 주인공들의 액션이나 행동 반경 같은 게 모조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촬영에 들어가더라도 더 세세하게 이 모든 거를 촬영하고 배우들이 그 콘티를 보고 이 작품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더 있어요. 근데 드라마는 기획안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대본은 2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본 리딩 때는 2권 정도만 읽어요. 2개 정도를 가지고 일단 촬영을 시작한 다음에 작가가 계속 추가로 써서 그 촬영 속도에 맞춰서 대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작가와 연출진이 쌈박질이 붙으면 쪽대본이라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한 권을 다 줘야 그 전체 스토리를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 자리를 딱 던져준 다음에 야 그냥 이것만 찍어 하면 앞뒤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배우들이 제대로 몰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쪽 사람들은 자신들을 아티스트라고 하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드라마 사람들은 그냥 드라마 한다고 이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영화 배우들은 웬만해서 드라마 쪽으로 잘 오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조진웅 씨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영화 배우로 한번 굳어진 이미지를 굳이 드라마까지 소진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영화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재작년과 작년에 한참 열풍이 불었던 미투 때문에 한국 영화가 급격하게 수축해버려서 영화 배우들이 드라마판에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황정민 씨가 드라마를 오랜만에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드라마의 호흡에 아직 많이 적응한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황정민 씨의 생활 반경이나 황정민 씨가 보여주는 소소한 액션들은 기자를 정말 많이 닮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동료 기자와의 대화, 그리고 후배들과의 대화에서 너무너무나 어색하고 튀는 딕션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자의 삶을 관찰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연출진들이 조금 많이 설명을 해주고 감독도 디렉션을 잘 주고 매니지먼트에서도 많이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나 싶어요. 이에 반해서 김원혜 씨 연기는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언론사에 있는 꼬릿꼬릿한 선배의 그 연기를 되게 잘 뽑아낸 것 같았습니다. 김원혜 씨는 연극으로 다져진 그 연기력으로 드라마에서도 자주 출연하시니까 이런 내공이 조금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인턴들을 굴리는 게 조금 너무 그 현실과 좀 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채용 연계형 인턴이잖아요. 채용 연계형 인턴은 입사하자마자 그냥 바로 경찰서로 보내서 뺑뺑이를 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동기들끼리 놀고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사실 처음에 채용 연계형으로 붙어서 기자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그냥 뺑뺑 도느라고 졸려서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이 내용이 되게 잘 나온 드라마는 예전에 한번 있었던 피노키오라는 드라마입니다. 허쉬는 종이신문 기자 얘기라면 피노키오는 방송기자 이야기인데요. 피노키오에서는 수습들이나 인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진짜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아직도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리고 인턴으로 들어온 유나가 황정민한테 바득바득 개기는 장면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자 선배들은 다 악마야. 전화 한 통만 안 받아도 아주 난리가 난다고. 근데 뭘 어딜 개겨 눈을 똑바로 뜨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디지털 뉴스부에서 배우 백주희 씨가 여자 기자 역할을 맡았는데요. 기레기의 결정판을 보여줘요. 업체한테 삥 뜯어갖고 물건 받아내거나, 후배들한테 시비나 털거나, 후배들한테 어려운 일 짬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레기의 결정판들이 각 언론사마다 한두 명씩 꼭 있어요.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이 바닥에서 유명한 기레기들 몇 명 있는데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유 그냥 제가 토 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장단점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드라마지만 제가 속해 있는 업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천대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드라마를 되게 집중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작진한테 할 말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총 2회가 방영되는데요. 이 2회 중에 2명이 벌써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스토리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보도할 때는 준칙이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묘사하지 말 것, 웬만해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건 기사화하지 말 것. 왜냐면 이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충동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묘사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옳지 않거든요. 저는 되게 건강한 편이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자극적이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사람들이나 지금 되게 우울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있어서 이 드라마를 봤을 때 사람들이 느낄 감정은 되게 폭발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재방송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방송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유나의 아버지가 죽는 장면은 지병으로 죽는 설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인턴의 죽음 역시 그냥 단조롭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굳이 죽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복선을 깔아놓은 꽃까지 보여주고 또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대화까지도 더블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 너무 잔인하고 자극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건강한 나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작진 여러분들께서는 재방송을 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 드라마를 다시 한번 방영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조금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를 뽑아내고 싶고 더 극적인 효과를 내려는 제작진의 의도는 알겠지만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고 드라마를 보는 것도 다 즐겁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잖아요.